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어제 충격적인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지? 뭐가요? 김현종 뉴스. 아, 김현종 왜요? 뭘 왜야? 아니 방송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듣는 사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했던 김현종이라는 인물을 다시 또 통상교섭본부장에 내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네. 그러게요.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건데 뭐 실제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언론에 흘려보는 건가? 일단 간을 보는 그럴 수도 있고. 간보기 정치. 근데 이런 인물이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누가 거명했느냐 중요하죠. 보수 애들이 거명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그건 뭔가 얘기가 있었겠지. 장담하건대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할 리가 없어요. 그치, 조용하지. 네. 그리고 바른정당은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게 내가 미국 간첩이냐 이런 식으로 막 반박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자유한국당이 김현종 욕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한미 FTA를 이제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첫 통상교섭본부장,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을 처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협상 대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 반발한 게 있나? 한미 FTA 관련해서? 왜 이렇게 빨리 만하냐? 왜 이렇게 느리냐? 네, 왜 이렇게 동맹의 입장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 누구야 FTA 반대하는 저 진보 빨갱이들 안 때려잡고 뭐하냐? 그런 많이 했죠. 근데 협상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그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의 협상 방침이나 이런 부분은 이를테면 중앙일보가 예전에 그런 한미 FTA 평가를 낸 적이 있다고요. 뭐 한미 동맹 중심의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는 얘기지. 야, 대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손해인 건 맞는데 그래도 받아들이자 이 소리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치 논리도 아닌 거지. 대놓고 그냥 간첩질하는 거지 뭐. 김현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 어떤 인물인가. 그러니까 혜성같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거의 노무현 정부 때?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그 아버지가 김병현 씨라고 내외 경제신문 회장, 코리아 헤럴드 회장, 우루과이 노르웨이 대사, 이런 좀 쟁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인 그리고 대사, 외교관 출신 이제 이고. 아버지 연배가 대착 보면 우루과이 대사 같은 거 할 정도 되면 박정희 밑에서 그거 콩고물 마요도 먹였구만. 연배가 그 정도 되겠네. 네, 그 정도. 되겠죠? 박근혜 수첩 속에 들어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네.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 발탁이 됐어요.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만 서울에서 다녔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다녔대요. 미국에서 변호사 딴 것 같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을 했고 그래서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답니다. 와, 미국 대형 로펌에서 4년간 일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외교 통상 이쪽으로 이제 뭐 그 지적재산권 뭐 이런 거 많이 담당을 했더라고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법률 상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원래부터 컨설팅 많이 해줬구만. 네, 이런 사람이고 이게 핵심은 한미 FTA 자체가 원래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 국정 수행 과제 거의 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것들이 많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나가는데 그 전용기 있잖아요. 전용기 안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쭉 브리핑한 다음에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국정 수행 과제 1순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통상교섭본부장 맡고 나서 하고 나선지 그 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이광재 연결한 거 아니야? 막 던지시는군요 이제. 명예훼손이고 뭐고 간에. 그러니까 뭐다 얘기 놔둔 건데 뭐. 아니야라고 반문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아닌가 혹시? 나 질문 던진 거야? 조선일보식이지 이거.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식이지. 아닌 말고. FTA 열심히 추진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기네요. 그러니까 관료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세계 무역기구 수석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제 쭉 브리핑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부에 들어간 거네요. 내가 그래서. 협상해 볼 테니까 해봅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면에 또 올랐고 네. 온갖 반발 속에 FTA가 진행됐고 결국에는 2008년도 이지 체결은 뭐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 비준을 했지. 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바뀌었던 뭐그 사람이나 김현종이나 김종훈이나 뭐 거의 비슷하더만. 막상막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건데 이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초국적 제약 회사에 불리한 약가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이 정책이 청와대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을 귀띔을 미리 해주고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협상 전략을 미국한테 알려줬던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미국이 평가한 거야. 네, 미국이 그렇게 평가했죠. 보시바우가 네. Fighting like hell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야 그게 죽도록 싸웠다 그 뜻이? 뭐 번역을 하자면 결국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미국 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거야. 그럼 미국 사람은 뭐지? 미국 사람도 미국을 위해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같은 편끼리 협상을 한 거네. 한국의 통상 교섭권을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두 사람이 모여서 짰구만. 이게 저기 예전에 미국이 제3세계를 경제적으로 침탈하는 방식이 사실상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압박으로 협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3세계에 잘 나가는 지식인들이나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미국 유학을 가잖아요. 주로지.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미국인들과 인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인맥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 유학파들이 나중에 그 나라 돌아가서 한 자리 하죠. 그렇죠. 예. 관료로가 이제 그죠. 고위 관료가 되죠. 내가 미국 사람 많이 하니까. 네. 미국 많이 알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실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나라가 미국을 선호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한 자리 하고 나면 그 인맥을 통해서 이제 선후배 관계나 이렇게 이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구워 삼는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가 이를테면 다른 나라 제3 뭐 이를테면 뭐 어떤 나라라고 할 때 A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A라는 나라에 A를 위하는 협상 대표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친한 친구를 A 나라의 대표로 박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A 국가와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마찰이 없겠죠. 지금도 흐름이 나타나죠.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보를 했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지. 개정 협상 통보했다 하고 통상교섭본부장에 김윤정이 임명이 되잖아요. 이게 임명은 아직 안 있지. 예정이라는 얘기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있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김윤정이 된다면 그죠? 미국이 사실상 이거는 협상 파트너까지 쭈무른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지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지?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버시바우가 평가했는데 버시바우는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겠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요즘 뭐 하냐? 네. 한국인들은 공부해야 된다고만 했잖아요. 위키리크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당신한테 물어보는데 김윤정이 진짜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냐? 당신의 이 보고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 인터뷰를 한번 따고 그래가지고 김윤정한테 질의를 한번 던져야겠네. 위키리크스 안 믿으면 집 치우고 버시바우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공개 질문을 해도 되겠다. 네, 괜찮겠다 그거. 근데 만약 이제 트럼프래. 김현종이 임명이 되면 트럼프의 인선이네. 그지? 김현정이 최근에 작년에 민주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또 야리꾸리하다고. 맞아. 들어갔지. 뭐지? 어떻게 출마 얘기도 있었는데. 네, 김현정이 어떻게 민주당 들어가나라고 했는데 이게 좀 초록은 동색이라고 또 자 김현정 누가 집어넣었을까 민주당에? 누구? 얼마나 사람 한 명밖에 더 있어요. 김종인이지 뭐. 김종인. 맞아. 김종인이 또 그때 들어갔구나. 네, 집어넣었어요 작년에. 야 김종인도 저기 말 있잖아 저기 위키리크스에. 위키리크스에 직접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래? 예, 상당히 이 친구들 검은 머리 미국인 친구들하고 매우 가깝죠. 친하지. 야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김현종이 이 시기에 그러니까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미국이 통보한 이 시점에서
왜 통선교섭본부장으로 거론이 되냐 이게. 그러면 마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에서 한 번 더 죽도록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김현종이.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고 거기서 미국을 잘 아는 인물로 또 경험이 있는 인물로 김현종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청와대 관계자인가 뭐 정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국익 우선의 교섭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논리는 이렇게 세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개정협정 하자고 하겠냐. 지난번 협상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위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김현종 진짜 애국자라고. 김현종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미국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김현종이 다시 이번에 FTA 개정 협상을 하게 되면 트럼프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 일단 뭐 농민 쪽에서 한미 FTA가 사실 농민에게 가장 피해가 컸던 거잖아요. 왜 기본 논리가 농업을 희생시키고 뭐 자동차 팔아먹잖아요. 그런 논리니까. 전농에서 촛불 혁명의 배신 만약 임명을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맞아요. 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딱 출범을 할 때 민주정부 3기라고 그랬다고 스스로 규정을 그랬는데 만약에 김현종을 임명하게 되면 노무현 정부 2기다 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민주정부 3기나 노무현 정부 2기나. 근데 왜 노무현 정부 2기가 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지. 김현종이 되면. 근데 국민들의 느낌에는 노무현 정부가 되게 좋게 느껴지니까 박근혜 헬조선을 겪은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네. 노무현 정부 이기면 오 좋은 거네. 그냥 박근혜 정부 2기다. FTA 측면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 이어서 가는 거지. 못다한 FTA 협상을 이어가는 거지. 그건 이제 그 속에는 노무현 정부도 FTA 협상 잘한 게 아니다라는 게 깔리는 잘한 거죠. 거 아니지 그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라크 파병하고 한미 FTA 추진. 이걸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들과 등을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대립했지. 그러면서 고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도저히 찬성을 지지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라크도 파병하지. 한미 FTA도 추진하지. 결국 다 미국의 미국 시킨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지해줄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김현종이 노무현을 거꾸로 때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네. 그렇죠. 그럼 걔는 국익 우선이니까. 트로이의 목마? 그렇지. 국익 우선의 역할을 한 거야. 미국의 국익. 미국의 국익. 이번에 한 번 더. 근데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걸 내세워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과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인 거지 이 사람들은. 맞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그 김현종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는데 예전에 평가한 게 있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이게 이렇게 흐리멍텅해서야. 아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관점이 중요하지. 그렇죠. 능력은 미국에서 변호사까지 따는 사람인데 미국이 변호사가 안 와요, 근데. 법률을 잘 알고 영어를 잘. 별것도 아니라고. 영어나 좀 잘하겠지. 아마 잠잘 때 영어로 꿈꿀 걸. 그래서 우리의 인선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철학, 생각 이거 아니야? 관점이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능력은 그런 관점 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되는 거거든. 지휘하면 되지. 근데 이제 능력 중심으로 인선을 하게 되면 미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 이 협상을 맡겨버리면 협상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인사권자가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고. 이런 인간들 잘 솎아내야지.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청와대 내각이나 뭐 이렇게 청와대 간부도 딱 인선하는 거 보면 부족하지 벌써. 뭐 간부들한테 관료들한테 휘둘린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김현종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거명할 수도 있겠네. 그 평가를 보면. 인사와 관련해서 근데 민정수석이 어떻게 입장을 낼지 궁금하네. 김현종에 대해서. 자, 그럼 FTA가 마른 수건에 더 쥐어짜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게네. 김현종이 된다 그러면. 김정이 아니라도 뭐. 그렇죠. 일단 미국은 한국을 더 쥐어짜서 미국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자동차 많이 팔려고 그랬는데 자동차를 더 수입해라 이런 거 하던데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트럼프 지지세가 있는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무리할까? 그럽시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